예, 유수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Firebase DB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Firebase DB, 엄밀하면 Firebase라고 합니다. Firebase.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데이터를 쌓아놓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다 보니까 DB란 말을 쓴 거고요. DB란 말은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가 모여있는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소, 파일, 뭐 이런 뭐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요. 네, 말 쓸데없는 얘기하니까 길어지고 있죠. 예, 파이어베이스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타트 파이어베이스. 파이어베이스는 별도 서비스입니다. 물론 구글에서 지원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이것도 크라우딩 베이스로 제공이 됩니다. 즉, 내 컴퓨터에는 아무것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 돼야 되고요. 인터넷 상에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지금 앱 인벤토를 이용해서 핸들링하는 걸 주로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C# 이런 인터넷 또 웹페이지 관련된 프로그램 언어로도 핸들링이 가능하죠. 즉 직접 거기 데이터를 집어넣고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불러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는 뭐 아두이노 같은 거 쓸 때도 보면 아두이노에 와이파이 모듈을 달아서 다이렉트로 파이어DB를 핸들링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아니, 그 작품 만드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파이어베이스가 쓰기 편하다는 거 알고 있고요. 파이어베이스가 편한 반면에 MySQL이나 이런 거에 비교하면 조금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편하면 또 트레이드오프라고 그러죠. 뭐가 하나 좋으면 뭐가 하나 나빠지는 것도 있죠.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검색해 사용하는 그런 SQL 기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고요. 또 DB를 여러 명이 공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서비스다 보니까 간혹 조금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 오케이? 만드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파이어베이스를 서비스하는 사이트는 여기 firebase.google.com, firebase.google.com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앱 인벤터 사용 중에 들어가게 되면 앱 사용 중에 들어가면 브라우저에 벌써 우리가 크롬 브라우저에 우리가 지메일로 해갖고 로그인이 되어 있죠. 그때 파이어베이스에 들어가면 그냥 바로 접속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독립적으로 앱 인벤터 쓰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할 거면은 우리가 그 앱 인벤터 쓸 때 구글 아이디 요구 받았었잖아요. 그냥 똑같습니다. 로그인을 해야지만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바로 이 화면이 나옵니다. 구글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앱 인벤터 쓰기 아주 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시작하기라고 있죠. 시작하기 버튼을 선택하게 되면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갑니다. 지금 파이어베이스 만드는 거 배우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추가, 뭐만 하면 프로젝트를 만들라고 하죠. 뭐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개념을 크게 부담을 안 갖고 받아들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앱 인벤터 할 때도 프로젝트 만들어라. 뭐 C나 C#, 뭐 자바 프로그램 쓸 때도 프로젝트 만들어라 이러잖아요. 내가 무슨 작업을 하는지 그 작업의 이름을 지정한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부담 없이 대하라는 거예요. 그냥 작업명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속에 그거 관련된 작업에 필요한 도구들, 자료들, 프로그램들을 다 모아놓는 거죠. 예, 파이어베이스 페이지에서 바로 보면 여기 왼쪽 위에 프로젝트 추가라는 버튼이 바로 보입니다. 화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만들었고요. 특별한 설명 없이도 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누가 쓰는지가 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크라우딩 서비스라고 그랬어요. 로그인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은 내가 이전에 테스팅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학습을 함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점점 쌓이게 되겠죠. 지금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나오는 게 맞는 거고요. 이전에 한 개 있다 그러면 표시가 될 겁니다. 쓸데없이 힘만 주는 것 같아요. 네, 프로젝트 추가하기 이거 눌러주면 됩니다. 예, 프로젝트 추가하기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화면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프로젝트 만들기 세 번째 단계 중에 첫 번째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하시오. 특별한 것도 없죠. 여기 프로젝트 이름 입력 있고요. 이전에 사용한 게 있으면 히스토리 나오는 거고요. 없으면 클릭한 다음에 my SNS라고 입력을 합시다. my SNS. 오케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크게 나오네. 이게 대문자, 소문자 구분이 돼서 입력은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다 소문자 처리해야 되더라고요. 요거는 식별자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여기 파이어베이스 안에서는 요 이름으로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동일한 이름으로 설정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뒤에 이렇게 임의로 시스템이 자동으로 번호를 부여를 해줍니다. 옛날엔 저걸 안 썼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저기 붙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옛날이 좀 됐어요. 아유, 하는 일이 많아서.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요 이름을 쓰는 겁니다. 이 창에선 이 이름은 나오지만 앱에선 요 이름을 불러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을 누르면 그 다음 단계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 만들기 3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 프로젝트 이름 설정하는 거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 설정입니다. 옵션 설정. 아까도 뭐 특별한 거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를 위한 구글 애널리스트.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파이어베이스 DB를 관리해 주겠다는 겁니다. 테스팅을 한다든지 장애 발생했을 때 장애 발생하지 않은 사용자 또는 여러 가지 행동 예측, 하여간 전반적인 문제점을 미리 관리하다가 방지해 주겠다 그런 의도거든요. 근데 이런 걸 많이 하면 할수록 속도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래쪽에 보면 이 프로젝트에는 구글 애널리스틱 사용 설정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 왼쪽으로 밀어주기 바랍니다. 특별한 기능 안 쓰고 우리는 순수하게 데이터만 저장했다 뺐다 꼈다만 하겠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 이게 프로젝트 만들기 두 번째 단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앞에서 이름 줬고, 이번에 옵션 선택했고, 이 두 가지. 오케이? 넘어갑시다. 예, 앞에서 이름 줬고 옵션 설정했으면 이제 만들어야겠죠. 프로젝트 생성 단계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이 바뀌게 되면은 넘어오자마자 바로 이게 나올 겁니다. 리소스 피처링, 프로비저닝 중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 수행이 되면 이런 식으로 새 프로젝트가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아래 같은 그림이 표시되고요. 한 10초, 20초, 길게는 30초 이내에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쉽게 만들어지죠. 내가 설정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공간만 확보하고 이름만 설정해 준 거죠. 프로젝트 이름이 있었고 이게 프로젝트 이름이네. 오케이. 네, 여기서 계속 버튼 누르면 작업이 끝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금 파이어DB에다가 새로운 프로젝트 만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DB가 생성이 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예, DB 만드는 작업이 끝나게 되면 바로 이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DB를 만들 건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는 작업을 했구나 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 건지 어떤 용도로 쓸 건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는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할 겁니다.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뀐 거예요. 몇 달 전에 봤을 땐 이거 그냥 데이터베이스였거든요. 그 속에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가 스토리지로 돼 있었는데 지금 아예 따로 독립적으로 뽑아 올렸더라고요. 리얼타임. 기본적인 건 동일합니다. 시중 책들을 다 긁어먹고 보고 있는데 올 연초에 나온 책에도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여름에 코로나 사태 그 와중에도 구글에 관련된 애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군요. 예, 어쨌든 여기서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선택해 주면 됩니다. 왼쪽에서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선택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봅시다. 네,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를 딱 클릭하게 되면 화면이 바뀌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구만. 예, 그렇죠. 앞에는 프로젝트 만드는 3단계를 했었죠. 이름, 옵션, 프로젝트 만들기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 안에 이제 내가 필요한 자원들을 끌어다 모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재료들. 그래서 난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해서 이걸 선택을 했더니 이런 화면이 제시가 된 거고요.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를 딱 클릭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겠죠. 데이터베이스를 어렵게 받아들이지 맙시다. 그냥 파일이에요. 파일 만들어준 작업인데 나중에 어떻게 쓸지를 모르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미리 구성을 해주는 겁니다. 우린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아래 한글 열어서 그냥 저장하면 그게 파일이죠. 그런 게 많이 모이면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또 말이 길어지고 있죠. 오케이.
여기서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메뉴를 누르고 들어가서 나온 창에서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예. 이거 또 나오네. 아닌가? 아니, 처음 보는 거죠? 난 똑같은 걸 지금 몇 번을 작업을 하다 보니까 또 나온다는 표현을 썼네. 예, 화면이 바뀌면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규칙입니다. 약간 프로젝트였나? 예, 데이터베이스 보안 규칙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테스팅 용도로, 이거 좀 아직 막 배포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잠금 모드로, 이거는 모든 읽기 쓰기를 거부하며 데이터베이스를 비공개로 설정, 나만 쓸 수 있게 돼 있는 거네요. 모든 읽기 쓰기 여기가 읽기 쓰기가 안 된다가 아니라 허락받지 않은 사람도 쓸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즉 이거는 허락받은 사람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거는 허락받지 않아도 막 쓸 수 있다 이거죠. 우리는 일단 막 쓸 수 있게 풀어놓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엔 제약 조건이 없었는데 제약 조건 좀 몇 가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모르겠고요. 한번 읽어보고요. 일단 우리는 테스트 모드에서 시작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보안 규칙은 테스트 모드에서 시작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뭐죠? 오른쪽 끝에 안 보이네. 사용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오케이? 예, 그러면 화면이 또 바뀝니다. 파이어베이스 DB 창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여기 표시되고요. 리얼타임 프로젝트 이름이죠, 저게. 예, 그리고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라고 설정이 되면서 짠 나타납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 뷰입니다. 이 부분이 난 좋아서 이거 쓰거든요. DB에 어떤 데이터가 쌓여 있는데 그걸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웹브라우저에서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프레임 깔지 않고서도 얼마나 좋아요. 예. 그리고 이 DB를 앱에서 접속하기 위해서 이 주소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마크가 뭔지 알죠? 링크 마크라고 그러죠. 보통 URL들 보통 이게 하이퍼링크라고 하죠. 어떤 텍스트가 있을 때 텍스트를 클릭하면 여기에 숨겨진 정보에 의해서 또 다른 페이지가 열리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 하이퍼텍스트. 그 HTML의 HT가 하이퍼텍스트의 약자거든요. 통과. 예. 어쨌든 DB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DB의 루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뿌리가 돼서 여기서부터 가지를 치면서 밑으로 데이터가 달리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아직 데이터 하나도 안 달렸습니다. 지금 파이어베이스에서 지금 DB가 만들어진 순간입니다. 오케이. 예, 앞에서 파이어베이스에서 DB를 만들었으면 그 위에 주소 나와 있었었죠. 요거 여기 하는 겁니다. 예, 요 주소를 갖다가 앱 인벤토로 와서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앱 인벤토에 보면 파이어베이스 URL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디폴트라고 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다 요 주소 요 복사한 걸 집어넣어 줘야지 이 앱에서 이 DB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구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프로젝트 버겟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요 밑에 달리는 구분 첫 번째 폴더라고 생각하면 되죠. 요 첫 번째 요 이름을 뭘로 할 건지를 지정하는데 이거를 my SNS를 하고자 여기다 my SNS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 앱 인벤트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파이어베이스 URL 집어넣어 주고요. 버겟 이름 넣어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앱 인벤트에서 시작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게 됐다면 바로 아까 작성한 1교시에 작성한 앱 프로그램을 실행시켜도 됩니다. 아까 그 파이어베이스 URL을 집어넣고 버겟 설정한 다음입니다. 그래서 실행시키면 이런 창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창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 버튼을 딱 누른 순간에 이런 식으로 값이 표시가 됩니다. 오케이? 이게 기본 우체통을 만들어 준 겁니다. 여기에 나한테 오는 건 여기 담기게 되고요. 친구한테 보내는 건 여기에 담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 샌드 버튼을 누르면 아마 기본적으로 헬로우를 집어넣도록 내가 가이드를 했는데 넣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샌드를 누르게 되면 샌드볼을 클릭하게 되면 이 샌드란 데이터가 파이어 DB로 쏙 들어갑니다. 누구? 내가 보내는 거죠. 친구한테 내가. 그래서 여기 u 골뱅이 me에 가서 hello라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담기게 되는 거죠. 그럼 친구는 나중에 여기 접속해서 이걸 가져가는 거죠. 이걸 가져가면 얘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어 DB에 파이어베이스 DB에 우리가 주고받는 메시지를 담아 놓는다는 거. 그리고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얘는 동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시켜 보기 바랍니다. 잘 될 겁니다. 되겠죠? 오케이.
예, 지금 이제 두 명이 같이 메시지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혼자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폰이 있으면 폰에다가 양쪽에 깔아놓고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거는 나는 이렇게 깔고 상대방은 딴 사람 이걸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똑같으면 안 됩니다. 미유 이름입니다. 꼭 미유 이렇게 넣는 건 아니고요. 요거에서 키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주고받는 내용에 표시가 되는 거고요. 혹시 상대방이 없으면 파이어 DB에서 창 열어놓고 직접 해도 됩니다. 마이 SNS 밑에 미 골뱅이 U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마 우물정 있었을 겁니다. 우물정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거기다 Hey라고 치고 엔터 한번 쳐보세요. 그럼 마치 상대방이 있는 것 같이 DB에다 데이터를 넣어준 거거든요. 그럼 바로 내 폰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날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읽어줄 겁니다. Hey라고 읽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DB 테스팅하는 거거든요. 진짜 들어가면 잘 날라오는지 안 날라오는지. 제일 좋은 방법은 폰을 2대 쓰는 겁니다. 학교에서 쓰면 친구랑 같이 하면 딱 좋은데. 집에서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해야죠. 그러면서 은근히 자랑돼야죠. 등록금 비싼 게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는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해주길 바라는 거죠. 재밌으라고. 오케이, 알았죠? 이렇게 해서 폰 2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거는 미하고 유를 바꿔줘야 되는 거. 한글로도 됩니다. 아이디에. 내 이름, 상대방 이름이거든요. 상대방은 거꾸로 내 이름이 자기 이름 집어넣고 내 이름 뒤에 넣어야 되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자기 이름을 감추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방법 같진 않고요. 그래서 2대면은 편하게 서로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한번 테스팅해보고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동영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파이어베이스 DB 한번 만드는 과정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트를 통해 갖고 애플을 만드는 과정 중에, 즉 크롬 브라우저에 Gmail로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아주 쉽게 들어갑니다. 바꿔 얘기하면 파이어베이스도 구글에서 제공되는 거고요. 크라우딩 서비스다 보니까 크롬 브라우저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한 거 아닙니다. 지금 작업 중에 옆에 탭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에다가 firebase.google.com firebase google.com을 하게 되면 왜 안 되지? firebase google.com 내 오타가 있었나? firebase google.com 여기 열리죠. 왜 그랬지? 가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가끔 발생되긴 하죠. 오타가 있었나? 이렇게 파이어베이스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옵니다. 산뜻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고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보고 따라하길 바라는 거죠. firebase google.com 여기 나왔으면 왼쪽 밑에 시작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우리 시작 눌러줍시다. 그러면 창이 바뀌죠. 나는 이미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여기 왼쪽 위에 프로젝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없는 게 정상이죠. 처음 한 사람들은요. 프로젝트 눌러주겠습니다. 지금 파이어베이스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지금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 프로젝트란 개념은 어떤 작업보다 작업명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하는 작업을 이렇게 좀 관리하기 위해서 카테고리를 이렇게 설정해 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큰 의미 부여하지 맙시다. 프로젝트 추가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화면이 바뀌면서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해 달라고 합니다. 이미 했던 게 있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보면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이 SNS 실제 대소문자 구분 안 하고 다 소문자 처리가 되거든요. 2020년이니까 2020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입력을 하면 아래쪽에 고유 식별자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똑같은 이름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내 프로젝트 이름이잖아요. 또 얘가 자동으로 뒤에 이상한 문자도 붙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가 됩니다. 강의 자료에 있는 거랑 또 틀립니다. 만들 때마다 새로운 이름이 부여가 되니까요. 오케이? 나는 my SNS 2020이라고 하겠습니다. 있나? 한번 눌러볼게요. 없나 보네요. 그냥 바로 넘어간 거 보니까. 여기서 보면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를 위한 구글 애널리스틱. 이거는 무제한 무료 애널리틱 솔루션인 구글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내 사이트나 이 DB 관련된 걸 이렇게 테스팅도 하고 분석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관리해 주겠다는 거죠.
뭐 그런 내용 나오는데 우리 지금 뭐 개발 단계고 특별한 사항 아니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 프로젝트에서 구글 애널리스트 사용 설정을 안 하겠다. 이거 꺼버립시다. 지금 초보자 할 때 보면 이것저것 뭐 업데이트하고 뭐 하다 보면 번거로워지거든요. 거두절미하고 끄고서 프로젝트 만들기 눌러주기 바랍니다. 지금 파이어베이스에서 프로젝트 만들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만들기 오케이. 예, 프로젝트 만들기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프로젝트 생성 중 리소스 비저링 뭔지 모르겠네. 비저리가 보이는 거 보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완료 중 대충 만들어졌나 보네요. 한 뭐 2~30초 걸린다고 그랬는데 점점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파이어베이스 DB는 많은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좀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속도 그리고 많은 사용자가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있는 거 하고 또 다른 그 기성 MySQL, MS SQL과 비교해 볼 때 오라클이나 이런 걸 비교해 보면 SQL 질이었죠. 그 부분이 좀 약합니다. 모르는 친구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혹시 데이터베이스를 학습한 친구들 같은 경우 기존에 여러분이 배웠던 DB랑 비교해 보면 좋게 얘기하면 쓰기 편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디테일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 거 알고 있고요. 예,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새 프로젝트가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나왔네요. 그럼 그래 뭐 해야 되죠? 계속해야죠. 계속을 눌러주겠습니다. 화면이 바뀌네. 오케이. 나왔네 위에. 스파크 요금제 돈 달라는 얘기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다 무시합시다. 가진 게 없죠. 예, 위에 보면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하나니까 하나만 나올 거고 난 여러 개를 했죠. 그럼 이걸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DB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DB 프로젝트를 선택해 줄 수 있다는 거죠. 프로젝트 이름 나왔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에 관련된 거, 분석에 관련된 것들이 제공이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보면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습니다.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DB다 이런 건데 밑에 설명들 시간 남은 쪽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좋은 얘기 같아요. 우리는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누르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동기화 시켜주는 거다. 원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원하는 용도 잘 맞는지 비교도 하나 눌러볼까요? 뭔지? 공부하라고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얼른 닫아버립시다. 우리 있다는 것만 알면 되지. 지금 이거 하다가 우리 교양 없는 짓을 할 뻔했습니다. 밑에 보면 다양한 지식들이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시간이 될 때 또는 이제 이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간 날 때 천천히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술이 너무 빨리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고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또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옆에 분야를 썰 빼고 미안합니다. 자꾸 말이 많아져서. 여기 뭐 누를래요?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누를 때 이런 화면이 나왔어요. 이런 거 누를 거예요? 아니죠.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버튼 하나밖에 없네요. 이거 눌러줍시다. 저 데이터베이스 만들러 들어온 거니까. 오케이.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보안 규칙. 데이터베이스는 한 사람을 위한 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가 모여있는 어떤 집합체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 혼자 쓰기 위한다면 굳이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또 많은 데이터를 가질 필요도 없죠. 필요한 것만 잘 솎아서 쓰면 되잖아요. 하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나름대로 보안이라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는 이런 걸 많이 설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초보자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니까 무시하고 테스트 모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모드로 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있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읽기 및 쓰기를 허용하고 빠르게 설정됩니다. 보안 규칙이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30일 클라이언트 읽기 쓰기 액세스가 거부됩니다. 30일 동안 정도 쓸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 좀 단점이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요즘에 좀 한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만들어 놓고 빠지다 보니까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었던 것 같은데요. 보안 모드, 테스트 모드를 하게 되면 어떤 라이센스, 인증에 관련된 부분을 다 제거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안성은 떨어지죠. 그리고 대신 보안성이 떨어지는 대신 접속 속도는 빨라지는 거예요. 이런 주의사항 한 달간만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혹시 기말에 이런 과제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DB를 다시 한번 만들어주면 되겠죠. 금방 만들면 됩니다. 계속 쓰고 있으면 좋아질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보안 규칙은 테스트 모드로 시작하기로 설정을 하고 사용 설정하겠습니다.
예, 화면이 바로 바뀌고 있습니다.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들어가 버렸네. 데이터 규칙 백업. 뭐가 나오는데? 규칙. 뭔지 모르지만, 뭐, 화면이, 이런 거 뭔지 모르겠네. 아는 척하면 시간 길어지니까. 매일매일 자동으로, 사용량도 분석하고, 용량, 데이터 가져간 사람, 이거 원래 유료 서비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초보자고 하다 보니까 얘가 한시적으로 제한된 용량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무료로 허용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애플어는 개발하는 친구들도 이걸 많이 씁니다. 이게 오른 왼쪽 밑에 잘 안 나오는데 보통 한 1기가 정도까지 쓰는 데는 저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B 사이즈가 1기가 이하일 때는 거의 무료로 무제한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근데 분위기상 보니까 아마 통신량도 제한을 걸 것 같으네요. 예, 기본적으로 DB의 기본 뿌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연결돼서 작업이 처리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됐다면 이제 앱 인벤터로 돌아가서 이걸 설정을 해야 됩니다. 뭘 설정하냐? 요거 있죠. 요거 선택하면 선택이 되죠. 요게 데이터베이스 주소입니다. 요거만 있으면 내가 만든 아까 마이 SNS 앱 프로그램 있었죠. 거기서 여기 접속해 쓸 수 있다는 거죠. 요거를 복사해서 컨트롤 C 복사해서 어디로 가죠? 여기 앱 인벤터 있죠. 디자이너 쪽으로 가서 보면은 여기 파이어베이스 있습니다. 여기다가 파이어베이스 URL에다가 그걸 넣어줍니다. 아까 복사한 거 이거 넣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마이 프로젝트 버겟이라고 있거든요. 요거 우리 지금 마이 S는 2020 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2021 이런 SNS 202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고 그러면 지금 잘 봅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밑에 이제 꼬리가 가지를 하나씩 칠 거거든요. 첫 번째 가지 이름을 이걸로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뭐 무식하게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하고 해야 됩니다. 설정됐습니다. 그럼 이제 DB랑 이제 이거를 다운로드 시켜서 실행시키면 DB랑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뭐. 실제로 되는지는 실행시켜 봐야 되죠. 실제로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앱을 실행시켜야 되는데,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 폰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잠깐만 보자. 아이고, 막 티가 나니까 그러네. 예, 지금 내 폰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여기 들어가질 않죠. 이겁니다. 이거. 보이겠구나. 이건데, 이미 해놓은 건데, DB를 지금 바꿨거든요. 제가 에뮬레이터 다시 불러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DB를 다시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리셋을 시켜버리고요. 리셋 시켜버리면, 얘는 아마 죽어버리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USB를 연결시켜놨거든요. 눌러서 동작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올라오나 봅시다. 시간 좀 걸리겠죠? 금방 올라오는데 지금 뭘 보여줄 거냐고 그러면요. 지금 DB를 할당시켰죠. DB를 주소를 연결시켰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데이터 값을 집어넣을 때 그 지금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그 그림이 있었죠. 거기 실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올라왔네요. 좋아. 이제 얘는 이제 됐고요. 파이어베이스 여길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됐으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름은 미유로 되어 있고요. 내가 여기서 시작할 때 이 버튼을 눌러야지만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간판이라고 했는데 이걸 누르면 우체통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띵. 어때요? 바로 변하죠? 실시간 리얼타임이잖아. 리얼타임. 그리고 속에 들어가 보면 확장시켜 보면 여기 들어있죠? 아이고 어디 갔어? 그다음에 여기 미유로 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내가 이걸 유수봉을 해볼까? 메시지 not found. 메시지 not found. 유수봉하니까 뭘 시끄럽게 나오는 건 아직 완벽하게 안 만든 프로그램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했더니 유수봉 타이핑할 때마다 만들어진 겁니다. 1초에 한 번씩 돌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 했고 내가 한번 문자를 보내볼까요? 여기다가 헬로 보내볼게요. 틱 보내면 헬로가 나오죠. 지금은 내가 문자를 보냈지만 받아가지 유가 안 받아가고 있어요. 걔가 받아가야지만 얘가 변하는 거거든요. 나한테 들어오는 거는 거꾸로 유수봉의 유로 돼 있겠죠. 얘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요. 내가 임의로 가짜로 데이터를 만들어 집어넣고 실제로 폰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진짜 얘거든요. 키값이 유수봉의 유의 유수봉이잖아요. 이걸 클릭하면 화면이 좀 바뀔 거고요.
왼쪽이 바뀌죠? 됐습니다. 우물정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이 우물정 부분을 클릭하고 여기다가 내가 반갑습니다라고 쳤어요. 그럼 엔터 치면 반갑습니다. 예, 여기 날라 들어왔죠.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리고 여기 마이 에센스 가 보면 예, 반갑습니다 안 나타나죠. 왜? 얘가 가져갔으니까. 타이머에서 가져왔다는 거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파이어DB 간단히 보여준 겁니다. 파이어베이스 설정하는 거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된 다음에 빠져나가죠. 예, 없어요. 이제 작성이 됐죠. 나중에라도 다시 접속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탭 누르고 여기서 firebase.gog 오타였나 보구나 아까 내가 firebase.gogle.com firebase google.com 들어가 보면 연결이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여기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른쪽에 보면 콘솔로 있어요. 콘솔 눌러버리면 바로 이동을 하고요. 아까 마이 에센스 2020 했죠? 얘죠? 이거 눌러주면 나오고 여기서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누르면 위에가 마이 에센스 2020 선택이 되어 있죠? 현재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데이터 DB 업데이트된 걸 볼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여기서 직접 내가 이렇게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집어 넣어줄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필요 없는 건 삭제도 되고요. 앱에서 제어도 가능합니다. DB에 관심이 많은 친구라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죠. 이거 그럼 어떻게 없애죠? 헬로우는 나중에 두 명이 같이 메시지를 주고 받는다면 걔가 받아가면 없어지겠죠. 오케이. 예, 지금까지 Firebase DB 만드는 과정 설명을 했습니다. 어려운 사항은 아닌데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실습을 통해서 익혀야지 그냥 눈으로 보는 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꼭 실습을 통해서 익히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